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과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행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인생이 조금씩 향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만족감이라든지 성취감을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낫겠지 하는 희망입니다. 사람은요, 희망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하게 되면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적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조금 파워가 떨어지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힘이 딸리죠. 거기에 사회적인 지위도 약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리라는 희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년이 굉장히 불행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주온이라는 커뮤니티에 모여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주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주온의 구독자 수가 오래간만에 321로 바뀌었거든요. 오랫동안 정체해 있었던 구독자 수가 32만 명에서 32만 1000명으로 아주 오래간만에 향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선물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미주온 채널을 만들어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가 어느덧 4,890을 찍었는데요, 한 주 동안 0.77%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YTD 수익률 보시면요, 3%가 훌쩍 넘는 긍정적인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나스닥은 한 주 동안 0.4%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YTD 수익률은 무려 4.67을 찍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은 오래간만에 0.89%, S&P 500 그리고 나스닥을 능가하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연초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1.7%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은 플러그 파워였고요. 5일 동안 주가가 무려 26.87%나 폭등을 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폭등한 이유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전달해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에너지 부처로부터 16억 달러의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뉴스가 보도가 됐거든요. 부채가 16억 달러가 는다는데 뭐가 대단한 소식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플러그 파워는 사실 생각보다 부채가 많지 않은 기업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확보되는 16억 달러를 통해서 새로운 공장을 6개나 짓겠다, 이러한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ASML이고요. 지난주에 어닝 발표가 있었잖아요. 어닝 발표도 좋았지만 특히 주문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비즈니스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한 주 동안 14.50% 상승을 했고요. 세 번째로 좋았던 종목은 SMCI 슈퍼마이크로고요. 12% 급상승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새로운 호재는 없었는데요. 지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이제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재조정하면서 매출은 30%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는 20%나 재조정을 하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닝 결과 굉장히 좋겠다, AI 대표적인 수혜주가 맞다, 이러한 기대감이 확장되면서 주가가 12%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스테미 플러스 11.74%, 차지포인트 11.49% 올라갔고요.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가 플러스 10.43%, 블룸에너지 플러스 9.39, 앱티브 플러스 8.91, 시리미티드 플러스 8.71, 포티넷이 플러스 8.57,
에어비앤비 플러스 6.92,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6.53,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6.48, 그리고 오픈도어가 6.35%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는데요.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13.64% 급락을 했고요. 에디타스 마이너스 9.89, 아미 9.43%나 떨어졌습니다. 페이팔 마이너스 6.14, 데이터독 마이너스 4.88, 인바이테 마이너스 4.43,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28, 덱스콤 마이너스 4.19, 도세보 마이너스 3.42, 마지막으로 인텔리아가 3.4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올라간 종목이 7개였고요. 5종목은 하락했는데요. SMCI 12%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TSMC 플러스 2.68, 엔비디아 플러스 2.59, 아마존 플러스 2.43, 소파이 플러스 1.74, 마이크로소프트 1.32, 우버가 0.63% 올라갔습니다. 반면 나비타스는 1.27% 떨어졌고요. 인피니언 마이너스 1.75, 팔란티어 마이너스 2.56, 온셈이 마이너스 2.92, 테슬라가 13.6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미존 속보를 통해서 이미 공유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미국의 근원 PC 인플레이션 지수가 드디어 2%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한 거는요, 거의 3년 만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OMC가 선호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 이게 바로 근원 PC 인플레이션 지표죠. 휴가철의 지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휴가철 지출 호조, 이거는 이제 세일즈 리포트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 12월에 세일즈 리포트가 굉장히 강력한 성장 추세를 보여줬고요. 거기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GDP는요, 4분기 성장률이 3.3%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는 너무나 탄탄하다. 그 얘기는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면 어쩌지? 이러한 걱정이 대두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때마침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가 합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연준이 곧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제분석국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 에너지 구성 요소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는요, 12월에 전년에 비해서 2.9% 올라가는 데 그쳤고요. 한 달 전보다는 0.2%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조종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걸 우리가 보통 실질이라고 부르잖아요. 실질 소비자 지출은 12월에 두 달째 연속으로 0.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소비자 지출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최상의 조합이 다시 한번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출이 좋은 이유는요, 임금 그리고 급여의 또 다른 강력한 상승세에 입은 결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Real Consumer Spending, 이게 이제 실질 소비자 지출, 지난달에 비해서 0.5%가 올라갔는데 기대치는 0.3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아래쪽에 PC 프라이스 인덱스, 그런데 여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했잖아요. 이게 바로 근원 PC이죠. 근원 PC는 시장의 전망치는 3%였는데 2.9%로 드디어 2%로 진입했다. 자, 고지가 멀지 않았다. 연준이 바라고 있는 2.0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금요일 보고서는 연준과 월가의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견고한 고용시장이 소비자 지출을 계속 견인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경제는 계속해서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확률을 50%로 보고 베팅을 유지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베팅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일부 지표에 따르면 연준은 이미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6개월 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12월에 1.9%를 이미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달째 연준의 목표인 2%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상황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LH 마이어 통화정책 분석의 이코노미스트 데릭 탕의 의견에 따르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 관계자들이 올해 중반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3월달이나 5월달 정도에 금리 인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경제학자들의 논평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어트 폴 그리고 에스텔 오라는 경제학자의 이야기고요. 연준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긴축 속도 축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모든 것이 굉장히 순조롭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연준이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3월 달에는요. 연방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낮추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가 드디어 3월 달에 떨어질 것이다. 블룸버그의 경제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지키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욕심을 낸다면 바로 기업들의 어닝 결과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튼튼한 실적, 엄청난 실적을 발표만 해준다면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정말 커다란 기업들,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미국 증시의 하이라이트를요. 어닝 결과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오늘이죠. 1월 29일 같은 경우는요. 미준 탑 12에 포함되어 있는 소파이의 어닝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소파이 어닝 결과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분기까지 소파이는 적자를 내는 기업이었습니다. 어닝 실적이 마이너스 0.29였죠.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어닝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보시면요. 0.00입니다. 드디어 브레이크 이븐을 찍을 것이다. 따라서 적자를 면하는 첫 번째 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시장의 기대대로 플러스로 전환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파이가 아직까지도 적자다 이렇게 발표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다음은 화요일입니다. 1월 30일을 보시면요. GM이 어닝을 발표하고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 정말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어닝 결과에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어닝 결과를 준비하고 있고요. 수요일 1월 31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어닝을 보시면요. 보잉, 마스터카드, 퀄컴, 앱티브 같은 종목이 어닝을 발표하게 되고요. 특히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는 옵션 거래 내역에 따르면요.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온 세미컨덕터랑 울프스피드는 연관이 있잖아요. 따라서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반도체 주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닝 결과가 하나 더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요. 오후 2시에 연준이 FOMC 미팅을 끝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2시 반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왜냐면요. 이번 FOMC 미팅 같은 경우는 미팅이 끝나고 나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과연 3월달인지 5월달인지 6월달인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목요일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날은요. 정말 중요한 어닝 결과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어닝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다란 굵직굵직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3개 연속으로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2월 2일이고요. 2월 2일은요. 2월 달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따라서 1월 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현재 미국의 경제학자들은요. 1월 달에 18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12월에는 21만 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일자리가 줄을 것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잖아요. 거기에 실업률 역시도 3.8%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이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발표된 PCE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 협력사 아정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분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방통위의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인데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음으로 준비된 내용은 테슬라의 주식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테슬라만 전문적으로 하는 크리에이터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컨텐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넘쳐나는 테슬라 컨텐츠 중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소비하고 참고를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장 믿음이 가는 진몬스터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서요, 진몬스터의 테슬라 관련된 기사 그리고 인터뷰는 빼놓지 않고 시청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진몬스터는 이번 테슬라 어닝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한 테슬라의 주식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성장이 둔화됐다라는 제목인데요. 2024년에 대한 제가 한 예측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더 저렴한 차세대 모델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진몬스터는요, 아마도 2024년에 저가형 전기차는 소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측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요, 실질적인 제품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12월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사실상 3만 달러 미만의 첫 번째 테슬라 차량을 소개했거든요. 따라서 진몬스터의 예측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그러면 진몬스터가 왜 잘못된 예측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꽤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테슬라가 곧 저렴한 새 모델을 발표하게 되면 오스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요, 올해 모델 3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2024년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오스본 효과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한 40년 전에 오스본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서 오스본 1이라는 컴퓨터를 출시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우리가 오스본 2를 만들자. 오스본 2의 이름은 이제 오스본 이그제큐티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출시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홍보를 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오스본 이그제큐티브라는 두 번째 컴퓨터가 출시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소비자들은요, 오스본 1을 사지 않았죠. 왜냐면 새로운 컴퓨터가 곧 나올 거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스본 1에 대한 판매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면서 결국 오스본이라는 기업은요,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지나치게 빨리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게 되면 기존 제품도 안 팔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진몬스가 보기에는요, 지나치게 빨리 저가형 전기차를 홍보하기 시작하면 모델 3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델 3의 판매를 위해서 아마도 저가형 자동차에 대한 홍보를 늦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의 경영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테슬라 경영진은요, 더 저렴한 새 차량이 곧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소식을 투자자들한테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성장 전망을 낮추는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분기 보고서에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작년과 비슷한 19% 성장이 예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어닝이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의 출시 시기를 얘기하면서 단 하루 만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최고 매출 성장률은 13%에 그칠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진먼스터가 보기에는요. 올해 성장률이 13%도 힘들다. 지금 10%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현재 추정치에서 여전히 약간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분기가 지나가면서 아마도 테슬라의 어닝 전망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상되는 성장의 하락은요. 2025년 그리고 2026년에는 더 높은 성장을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요. 성장률이 가속화되면서 다시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신모델 인도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저조할 것이다. 따라서 2024년도 그렇고요. 2025년 전반기까지도 아마 성장률은 10% 정도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5년 하반기에는요. 저가형 자동차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성장률이 다시 30%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2025년은 1년간으로 보면 약 20% 성장이 기대된다. 왜냐하면 전반기는 10%, 하반기는 30%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20%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되면요. 성장률이 다시 3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먼스터의 예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마진이 테슬라 투자 사례의 핵심인 이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테슬라의 마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지표에 따라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테크 기업인가 아니면 자동차 기업인가 이걸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테크 기업은 마진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테크 기업의 마진이 높은 이유는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마진이 높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바로 이거잖아요. 일단 하드웨어, 전기자동차를 많이 깔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을 판매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테슬라의 이러한 투자 논리가 단기적으로 잠시 멈춰 있다. 왜냐하면 마진이 지금 일반 자동차 기업 수준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현재로서는요. 테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레딧을 제외한 자동차 총 마진은요. 9월 달에 16.3%에서 12월에는 17.2%로 전분기 대비 개선되긴 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2024년에는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플랫폼에서는 비용 개선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CFO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마진을 개선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했을 때 마진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마진이 예전 수준인 20%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차세대 플랫폼이 출시되는 2025년 말까지는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0% 이상으로 올라간다 해도 2022년 중반의 최고치는 29%였거든요. 따라서 그거보다는 아직까지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요. 테슬라의 마진이 다시 한번 30%에 육박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적인 마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앞으로 5년 정도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제조 그리고 마진이 높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이제 성장과 결합돼야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투자 가치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차세대 차량이 발표되면서 머스크는 새로운 제조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 어떤 자동차 제조 시스템보다 월등히 앞선 혁신적인 제조 시스템이다.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하기를 앞으로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제조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차세대 차량을 통해서 그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투로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테슬라의 새로운 제조 공정은요, 작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사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차량의 부품을 모듈화해서 조립 라인에서 모두 조립하기 전에 하위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 1차 조립을 하고요, 그걸 2차적으로 끼워 맞추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요, 기가 캐스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짐 먼스터의 테슬라 어닝 분석, 그리고 테슬라 주식 전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짐 먼스터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투자 논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살아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2024년, 2025년 전반기까지는요, 굉장히 어려운 성장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10% 정도에 불과한 성장률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진이 회복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던져주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이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할 것은 굉장히 확실해 보이죠. 결국은 반등을 할 건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심한 지그재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적어도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어닝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어닝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그 얘기는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줍줍을 하되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는 투자 전략이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기사에도 테슬라가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함께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엔비디아 대 AMD 두 기업 모두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과연 테슬라의 선택은 어떤 기업인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요,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하드웨어에 대한 지출, 즉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반도체를 사는데 AMD의 칩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머스크가요, 자신의 X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올해 테슬라가 엔비디아 하드웨어에 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질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AMD에서도 칩을 살 거냐? 이러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엔비디아는 현재 데이터 집약적인 기술 요구 사항에 적합한 프로세서, GPU를 얘기하는 거죠. 이른바 AI 가속기 분야의 선두주자다. 하지만 AMD와 같은 라이벌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 경쟁사인 엔비디아보다 더 빠르게 AI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MI300라는 라인업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엔비디아는 이미 이거보다 2단계 정도 앞선 제품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MI300가 엔비디아를 앞선 거는 굉장히 좀 짧다, 굉장히 좀 순식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머스크는 테슬라가 2024년 말까지 프로젝트 도조라는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테슬라 차량의 비디오 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사내 슈퍼컴퓨터를 얘기하고요. 이 전략은, 테슬라의 전략은요, 엔비디아의 기술 그리고 자체 개발 노력을 모두 활용하는 겁니다. 머스크는 수요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와 도조의 두 가지 길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 칩도 개발하고 있는 게 테슬라잖아요. 따라서 자체 칩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를 동시에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도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잠재적으로 매우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테슬라의 마진이 다시 한번 테크 기업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에서 굉장히 많이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결국 키는요, 이 도조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이 언제부터 구축되는가, 이 부분이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투자 지표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요, 다음 주, 즉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광고를 도입하거든요. 근데 몇몇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따르면 당장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요, 1월 29일 오늘부터 광고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 새로운 사업은 올해에만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볼만한 컨텐츠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플리백이라든지 반지의 제왕, 크리드3 이런 컨텐츠의 광고를 삽입하면서 투자회사 모펫 나다슨의 의견에 따르면요, 올해에는 한 13억 달러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23억 달러의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모간 스탠리는요, 오히려 더 낙관적입니다.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노악에 따르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33억 달러, 그리고 2025년엔 51억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2026년, 2027년, 2028년에 이르러서는 프라임 광고가 아마도 65억, 그리고 80억, 93억이 넘는 굉장한 매출을 더해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내에 100억 달러의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비즈니스 부분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올해 광고 수익에서는 30억 달러, 그리고 광고와 구독 수익을 합쳐서 48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수치를 던져주고 있고요. 처음에는 고객에게 무료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프라임 구독 서비스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음악 스트리밍, 영화, TV, 사진 저장, 게임, 그리고 기타 혜택을 포함하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9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컨텐츠 비용 상승에 대응을 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제한적인 광고를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드디어 오늘부터 광고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렇게 4개 국가에서 프라임 가입자가 처음으로 광고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호주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광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은 또한 미국 아마존 프라임 멤버의 경우에는요, 월에 2.95달러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면 프라임 비디오 사용자가 광고 시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재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국가에서는 자세한 가격 정보가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 애널리스트가 보는 것처럼 아마존이요,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존의 매출에 더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랑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미주은 유료 멤버십에는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이 영상을,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번역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1월 27일 날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에는 캠피셔의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캠피셔에 따르면 역사적인 통계가 지금 2024년은 상승장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언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24년 미국에는 대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과거 1928년부터 2016년까지 역사를 보시면요, 11.28%라는 좋은 수익률을 낸 것이 미국 증시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상승장이 나타날 확률이 무려 83%나 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2020년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도 굉장히 좋은 상승장이었습니다. 주가가 무려 18.4%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미국의 대선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지배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대선이 있는 해에 이렇게 미국 증시의 추세가 좋았던 이유는 아마도 집권당에서 조금이라도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정책을 많이 발표한 이유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반도체 주가를 위해서 호재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굵직한 경제 부양 정책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바이든 행정부는요, 앞으로 몇 주 안에 인텔, 그리고 TSMC, 그 밖에 기타 최고의 반도체 회사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보조금은요, 첨단 마이크로칩 생산을 재개하고 자체칩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530억 달러 규모의 칩 법안의 일부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칩 액트라는 게 있었죠. 반도체 법안. 2022년에 합의되었던 초당파적인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행 속도가 느려서 일부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70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첨단 칩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과된 다음에 점처럼 진척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3월 7일자로 예정된 연두교서 연설 전에 일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 달 정도 있으면 굵직굵직한 발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발표는 예비 발표라고 하고요. 이후에 실사를 거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금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수혜자는요. 역시 미국 기업입니다. 팻 겔싱어가 CEO로 이끌고 있는 인텔이라고 나와 있고요.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레곤에서 43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른 수혜 기업은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피닉스 인근에 2개의 제조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 TSMC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한국의 삼성전자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댈러스 인근에 17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파운드리가 다른 경쟁자 중에 하나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 달 내에 좋은 호재가 들려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법, 칩 액트를 좀 살펴보면요. 팹당, 따라서 공장 하나당 최대 30억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각 프로젝트의 비용 중에 15%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390억 달러의 제조 보조금, 대출 보증, 그리고 세금 공제 혜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반도체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선의 열기가 조금씩 가열화되겠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집권당에서 표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올해도 좋은 긍정적인 초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요.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